삼성전자가 감산 발표를 했고 이 감산 발표는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6만원이지만 10만원까지 10만전자까지 충분히 갑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D램 가격입니다. D램 가격. D램 가격을 보시면 올해 1분기입니다. 여기가 2분기 예상이고요. 예상. 올해 1분기 때 PC D램은 15%에서 많게는 23% 하락을 했고요. 뭐 그래픽 같은 경우도 18%에서 많게는 23% 하락. 서브 D램은 20%에서 많게는 28%까지 하락. 전체적으로 보면 1분기에 반도체 가격은 20%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분기에도 예상치가 반도체 가격, D램 가격이 10%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치는 삼성전자가 감산 발표 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감산 발표를 했기 때문에 2분기에 바닥을 잡고 3분기부터 가파르게 반도체가 회복될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감산 발표를 했는데 반도체 가격이 왜 가파르게 회복을 할까요? 자, 반도체가 가격은 한 2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런데 매출액을 볼게요. 지금 반도체 시장의 매출액입니다. 보면 3분기에서 4분기 매출액이 32.5% 감소를 했습니다. 즉 반도체 가격 하락보다 매출액 감소가 더 크다는 거죠.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고 하면 보통 기업 입장에서는 좀 여유를 가지고 구매를 하는데 이번 달보다 다음 달 반도체 가격이 더 하락을 해요. 그러면 타이트하게 구매를 하죠. 뭐 여유분을 조금 주고 계속 타이트하게 구매를 하죠. 계속 하락을 할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뭐 서브는 서브 D램 가격이 크게 차지 않은데 D램 가격 계속 하락하니까 정설도 연기를 하는 거죠. 굳이 지금 투자를 할 필요 없잖아요. 반도체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해 갈 거니까.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감산 발표, 뭐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는 미리 벌써 감산 발표를 했죠. 이렇게 감산 발표가 되면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제일 반도체가 하락일 때 많이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상승을 하게 되면 타이트한 것보다는 좀 더 많이 구매를 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할 거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는 반도체 가격 상승보다 매출액이 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반도체의 이런 습성 때문에 반도체 가격은 어떻게 움직여 왔냐고 하면 4년 사이클, 즉 4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4년입니다. 2년은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또 어느 순간 2년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왔습니다. 참고적으로 2021년 8월부터 하락을 시작을 했고요. 이 4년 주기에 따르면 2023년 8월에 바닥을 잡고 턴을 할 건데 삼성전자가 감산 발표함에 따라 이 바닥이 좀 더 빨라질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전체가 감산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공급은 줄어드는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구매가 늘어나니까 혹 빠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삼성전자 감산 발표는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사실 뭐 여담이지만 삼성전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감산 없다.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감산했지만 나는 감산하지 않고 버티면서 시장 점유율 늘리겠다. 사실 그거 일정 부분 성공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4분기입니다. 작년 4분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45%입니다. 45.1%. 즉, 한 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3분기보다. 하이닉스는 27.7%로 1% 감소를 했고요. 마이크론은 23%로 제일 많이 한 3.4% 감산을 했고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 줄어든 걸 삼성전자가 가져왔죠. 그래서 사실 감산 안 하고 버티는 걸 일정 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감산을 안 하고 더 버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좀 감산 발표를 요청을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삼성전자는 감산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요.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는 적자가 크게 나니까 감산을 해야 되고 삼성전자는 다른 사업부가 있으니까 아직 적자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적자가 사실은 심상치 않았지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좀 요청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은 이런 기사 때문입니다. 기사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사를 보게 되면 자, 반도체 부진 2달 계속해서 적자가 나왔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삼성전자 정말 최악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삼성전자 최악의 성적을 거놓고 또 2달 연속 우리나라 적자가 났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연속 적자가 났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건 이 반도체입니다. 2월 달에 40% 급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수출이 줄고 우리나라 연속 적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는 삼성전자가 감산 발표를 냈죠. 그래서 1월, 2월 큰 적자가 나면서 적자 났는 날 삼성전자 경제부총리가 뛰어가고 삼성전자는 감산하겠다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한국은행과 정부는 올해 오히려 200억 달러 흑자 될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건 반도체가 확 하반기에 살아나지 않으면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발표까지 동시에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하고 삼성전자하고 정부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인위적인 감산 안 하겠다고 했지만 나라 전체가 뭐 적자 따라서 환율도 어려우니까 감산을 동참을 해주지 않았나. 이 기사를 보고 저는 뭐 요렇게 예상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 따라 반도체는 매수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뭐 그냥 상식선 상에서 알아둘 거는 조금 짚고 가면 지금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업체가 딜에 뭐 96%입니다.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실 과거 2007년입니다. 7년부터 2010년 10년까지 반도체 치킨 게임이 나왔습니다. 이런 반도체 치킨 게임 할 때 삼성전자 감산 없었습니다. 감산 안 하고 끝까지 다른 기업들 다 죽였죠. 이때 보면 일본의 엘피다 파산을 했고요. 독일의 키몬다 파산을 하고 지금처럼 딱 고쳐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치킨 게임에서 누구를 죽이거나 이런 시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유율을 늘렸기 때문에 감산으로 가자. 거기에다가 나라에서 좀 요청한 부분까지 요건 제 추측이고요. 그러니까 감산으로 돌입을 했고 그러면 반도체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다. 우린 이 신호를 보고 반도체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외국인들은 먼저
삼성전자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 일봉 차트고요. 맨 밑에 붉은색은 외국인 지분입니다. 보게 되면 사실 여기 삼성전자가 작년 10월입니다. 10월에 바닥을 잡을 때 보면 이렇게 보면 외국인 지분,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면서 바닥을 잡았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어떤 매수 시그널 과거에 가장 이때하고 비슷한 시점으로 가보면 이때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2016년도부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매수가 사실 추세적으로 들어왔고요. 이때 기간 보면 여기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여기인데 외국인 매수가 시작을 하면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추세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 기간에 2만원에서 시간을 많이 두고 9만원까지 갔으니까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했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만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 그래서 바닥을 잡고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수급 측면에서도 매수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 정말 역대급 어닝 쇼크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어느 정도 어닝 쇼크냐고 하면 영업이익이 6천억입니다. 6천억. 1조도 안 돼요. 2022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4조 2,100억입니다. 여기서 6천억으로 줄었으니까 영업이익이 무려 95.75% 급락한 겁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1조도 안 되게 이렇게 급락 나왔는데 왜 이것도 매수 신호라고 하느냐 하면 사실 영업이익은 주가보다 선행을 합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안 좋을 거 알고 주가는 미리 바닥을 잡았고요.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좋아질 일만 남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이하로 늘어간 적이 언제냐고 하면 2009년 1분기입니다. 1분기. 14년 전이죠. 이때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분기 1조 원 이하로 간 게 여기입니다. 여기. 2009년 1분기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이때가 사실 보면 진짜 저점 1만원이랐습니다. 1만원. 1만원에서 시간을 두면 9만원까지 갔죠. 그래서 사실 최악의 영업이익 나온 것도 이것도 매수 신호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외국인 수급, 실적 모두 매수 신호가 나왔죠. 매수해 놓으면 시간에 투자해 놓으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대형주는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업황이 안 좋을 때 샀어. 업황이 좋고 크게 상승할 때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제가 삼성전자라든가 업황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필수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영상이 좋으면 뭐 좋다고 댓글 하나 여러분들이 남겨주면 힘이 되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 저와 함께 가시면 부자 됩니다. 자,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